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박균택입니다. 이게 2022년 10월 3일 작성된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쌍방울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아닌 김성태 측의 주가 부양과 시세 차익 이것 때문이었었습니다. 윤 정권이 출범한 뒤 5개월이나 지나서 검찰이 내린 중간 수사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이었다고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영배 의원님, 그리고 김동아 의원님, 그다음에 이재강 의원님 순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수원지검 내부 수사 보고서에도 쌍방울 대북 사업은 이재명 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 부양과 시세 차익 때문이었습니다.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에도 이재명은 없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2018년 말부터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주식 지분의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 정황을 수원지검이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 보고에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것을 수원지검이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 수사 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 보고서 작성 일자는 2022년 10월 3일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1이고 총 7쪽에 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주가 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그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주임 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보고서에 김성태는 2018년 7월에서 9월경 나노스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 7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하였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제우스 투자조합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태헌이 설립한 조합입니다. 또한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 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위 계획을 N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라며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서 제목, PPT 파일들을 일람표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내부 보고는
국정원 문건과 내용이 같습니다.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까지 무시하며 시세 차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론이 좋아야만 주가 조작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합니다.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송금한 것이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대북 송금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이 아닌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 및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수원지검 내부 수사 보고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성태가 필리핀에 돈을 건넸다던 리오남이 정작 금품 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이상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권익위 부패 방지 국장의 죽음은 무도한 권력이 빚은 참사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자리였습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더 조사해 봐야겠으나 고인은 사망 전에 명품백 사건 관련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며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의도 없이 수개월을 미뤄오다 갑자기 허겁지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던 과정은 우리 모두 익히 보아왔던 바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도한 권력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깝고 무엇보다 분노스럽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시급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상식적 전횡을 일삼고 있는 권익위를 비롯하여 방통위 등 모든 무도한 권력의 오용과 남용부터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옮긴 김태규 직무대행은 바로 열흘 전에 권익위 이임사를 통해서 책임감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이리 뛰고 저리 달리는 실장님과
국 과장님들 그 모든 분의 노고를 권익위에 오기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권익위는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에겐 소중한 부분이 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리 뛰고 저리 달리던 국장님이 죽었습니다. 단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약 밀수 세관 연루 의혹은 시간을 끌수록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것입니다. 제목만으로도 무시무시한 마약 밀수 세관 연루 의혹, 시간을 끌수록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담한 의혹만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이미 용산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비선 조직 등까지 거론되는 마당 아닙니까? 지금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것들부터 신속하게 하나씩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 말레이시아에서 온 밀수 조직원이 진술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의 수사는 이로부터 시작했고 엊그제 관세청은 설명 자료를 통해서 마약 범죄자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정황 진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둘째, 백혜룡 경정이 받았다는 수사 외압입니다. 확실한 것은 조병로 당시 서울청 경무관이 세관 직원 연루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청은 이와 관련하여 단순 문의로 결론 내렸으나 백경정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당시 인천공항 세관에서도 면담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관련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요구와 단순 문의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조 경무관과 인천공항 세관의 삭제 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시간을 끌고 뭉갤수록 의혹만 더 커질 뿐입니다. 조병로 경무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인이라는 바로 그 이종우 전 대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여러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마 상상도 하기 싫으나 혹여 이 엄청난 의혹들에 일말의 사실이라도 담겨 있다면 대통령 부부와 현 정권의 존립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민생입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협치를 촉구합니다. 여야가 간호사법과 일명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협치의 첫발을 뗐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마주 앉아 민생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 13조 현금 살포법, 방송장악사법처럼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들은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와 대통령부터 만나자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혁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를 정쟁과 방탄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반성이 우선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협치의 신뢰를 쌓은 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무한 정쟁 속 발목 잡기식 빈손 국회는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협치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야당과 대화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백기투항하더니 이제 친일파까지 복권시켜줄 셈입니까? 역사 쿠데타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뉴라이트 김영석 신임 관장의 첫 일성이 친일파 명예회복이라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막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들의 재림을 보는 듯합니다. 일본 발악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이 이제는 역사까지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범이 되어 사도광산의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데 협조하더니 독립기념관장의 입을 빌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 매국노들을 복권하겠다고 공언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백기투항하는 친일 굴종 외교로 국익을 모조리 내주더니 이제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역사까지 팔아넘길 작정입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아버지인 광복 회장마저 역사 쿠데타에 항의해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까지 밝혔겠습니까? 외신마저 윤 대통령을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친일 매국이라는 국민과 외신의 비판에도 해명 한마디 않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을 지금 즉시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친일 매국 대통령임을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의 역사를 전복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혼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입틀막에 이어 법틀막입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이 재발의된 순직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 정도면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는 모멸적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입틀막 대통령에 이은 법틀막 여당이라니 그 대통령의 그 여당이라는 국민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이에 얽힌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집착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를 매도하지 마십시오. 수사 외압 주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농단 의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한 충성이야말로 집착입니다.
대통령 부부 방탄에 눈이 멀어 국민의 들끓는 분노와 유가족의 눈물은 보지도 않는 국민의힘, 여당은커녕 공당이라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던 한동훈 대표는 어디 갔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장동혁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직 해병 수사 외압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까지 모든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 부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한다고 해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증거와 정황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생을 등지고 용산 바라기만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제발 대통령 부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을 자행한 자들과 이를 은폐하려는 세력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급하게 오전에 과방위에 지금 청문회 무슨 불법 청문회를 끝내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진행된 청문회는 저희들이 어제 촉구했듯이 지금 탄핵소추가 이미 발의되어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곧 내려주기를 촉구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박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도 26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법원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고된 사안을 무리하게 민주당이 이끌면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당사 사람들을 정인이며 참고인으로 불러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는 탄핵 소추를 하고 나서 뒤늦게 불법 증거를 찾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검찰로 하자면은 기소부터 해놓고 나중에 증거 수집하자고 지금 난리를 치는 꼴입니다. 민주당의 평소 입장대로였다면 당연히 이런 검찰은 해체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모순적인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26일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모든 불법 청문회, 이른바 불법 청문회를 중단해 주십시오. 만약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 가방위원들은 이 같은 청문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왜 그렇게 MBC 박문진 장악, 임기가 끝난 MBC 박문진 이사의 임기를 무한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겁니다. 이제 조금 전에 야당이 어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하고도 비열한 공격 논평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당 과방 위원들이 긴급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도를 어겼습니다. 왜 야당은 자녀의 병적 판정이 문제라면은, 자녀의 병력이 문제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식적인 확인을 한 서울대병원 교수 진술을 청취는 거부했습니까? 여야는 모두 비공개를 합의하고 후보자 가족의 병원 기록을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병원 기록 중 일부를 발췌 왜곡해서 후보자 가족의 아픈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는 금도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마다
아픈 상처,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야당은 그 금도, 그 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책과 장관 임용 기준을 여부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한 가족의 아픈 상처를 이용하여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반인륜적이고 비열한 공격 통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발췌 왜곡한 병원 이송 기록에도 명백하게 노 드럭스, 마약은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감추고 리포티들리, 알려지기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이용해서 마치 후보자 자녀가 그 같은 행위를 일삼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조차 제대로 통역하지 못한 발췌 왜곡의 극치였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자 자녀 질환의 진실을 빠트림없이 관찰하고 치료하며 미국의 병원 기록까지 받았던 서울대 병원 교수의 진술 청취는 거부했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직접 진술하겠다고 국회까지 찾아왔는데 거부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발급한 자녀의 병적 판정서와 그 질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리고 야당의 청문위원도 모두 청문회에서 인정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도 병역 면제 판정을 모두 정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연장인 미국 병원 기록 일부를 교묘히 발췌 왜곡하여 공직 후보자 가족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가방위원은 검증을 빙자한 야당의 반인륜적 공격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만약 의심이 남아있다면 청문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인륜적 공격을 일체 멈추고 오늘 했던 비열한 성명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가방위원들이 함께 청문했던 유상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장관 후보자라서 어제 인사검증 기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당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상임 후보자는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쌓았던 대표적인 학자이자 연구자이며 산학연계와 이공계 인재 육성의 전념위원 최고 전문가임을 여야 청문위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첨단 기술혁명의 대전환기에 과학기술 분야의 오랜 연구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점 추진 중인 AI, 양자, 첨단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확보, R&D 시스템 혁신, 이공계 인재 양성, AI 디지털 기술 주도권 확보 같은 국가 현안을 잘 이해하고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후보자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학자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에임스 연구소의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또 일본 초전도 공학연구소 개근연구원과 철도 총합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서울대 신소재 공동연구소장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고온 초전도체, 자승재료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힘써오면서 2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3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개발한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공정 원천기술은 초전도 케이블에 이용되어서 대한민국 에너지의 원천인 송전 효율과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송전 설비 소형화를 가능케 하는 등 대한민국 초전대 기술 수준을 끌어오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과 능력과 이력을 검증하지 않고 비공개하기로 한 병원 기록을 그것도 심각하게 발췌 왜곡해서 후보자의 가족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이 자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민주당과 야당의 행위는 분명 국회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오늘 행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열한 공격 행위를 멈추고 속히 청문 보고서에 민주당의 그리고 야당의 청문 결과를 함께 기록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사도광산 자료조작 외교부, 국회의장 면담 연기한 일본 대사, 굴욕적입니다. 외교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관련하여 일본 대표의 모든 노동자 표현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치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구 하나로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보도자료를 정부 부처가 조작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정부는 강제 문구 명시를 일본이 받아들였다고 거짓 보고해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작에 대한 문제 제기에 외교부는 뒤늦게 한국을 언급하지 않아도 양국의 합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왜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조작합니까? 사실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일본을 옹호하고 이토록 저자세로 나오니 주한 일본 대사가 지난 6월에 신청했던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돌연 연기 통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사도광산 굴욕 협상이 세세한 부분들이 모두 다 드러나니 일본 대사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슬쩍 뒤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 과정과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단어 하나 고치지 말고 온전히 국민들께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 일본 정부의 이중대가 되려거든 지금 즉시 그 모든 대일 외교에서 손을 떼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폭우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마비 증세와 과호흡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2,00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9명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연일 폭염 경보를 보내 야외 활동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장 노동자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공사를 멈춰야 하는 무더위 시간에도 계속 일한다고 80%가 넘게 답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해마다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형식적 대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둘러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하고 현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